자, 해볼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원을 배우시면 뭐 1차 방정식을 배우든 연립 방정식을 배우든 2차 방정식을 배우든 1차 함수를 배우든 2차 함수를 배우든 뭐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단원 마지막에 항상 등장하는 게 활용이에요. 이 활용이라는 건 결국에 이런 얘기입니다. 실생활에 응용해보자는 얘기야. 이건 필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생활에 응용해보자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1차 방정식은 결국에 이제 x를 구하는 거니까 x의 의미 부여를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1차 방정식을 안 줍니다. 니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 가지 스텝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x값을 구해볼 건데 먼저 미지수 x를 세팅해야 돼요. 세팅하는 방법은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물리량을 x로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사람수를 물어봤어? 그럼 사람수를 x명으로 잡고, 뭐 사탄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사탄개수를 x개로 잡고, 오케이? 뭐 속도를 물어봤어? 그럼 속도를 x로 잡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기본적으로 3줄 이상이 넘어갈 거니까 그림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또는 표요. 아시겠죠?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나랑 훈련을 좀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식 세우고 x 구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과정에만 제가 조금 별을 쳐드릴게요. 항상 x값을 찾고 나면 답을 의심해야 돼. 내가 만약에 학생수를 x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답을 내니까 x가 마이너스 2야. 말이 돼? 사람수가 음수가 될 수 있니? 그럼 다시 풀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식 세우기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답을 확인, 답을 의심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크게 별표 칠 것까지는 없는데 일단 우리 1번에만 밑줄을 좀 그어놓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x를 일단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셔야 되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농도식, 그 다음에 거리, 속도, 시간식,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강조드렸던 거 2개 있죠. A를 X% 인상시키거나 A를 X% 인하시키는 거. 기억나? 오케이. 그리고 10의 자리가 A, 뭐 1의 자리가 B인 자연수를 세팅하는 방법. 10A 플러스 B. 오케이.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10의 자리의 숫자가 5인 2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1의 자리를 모르는 거네요. 그럼 이 자연수는 50 몇이겠다. 자, 근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그럼 x랑 5랑 바뀐다는 소리인데 10x 플러스 5가 되겠죠. 근데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대요. 얘가 18만큼 작은 거예요.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8을 더해주면 원래 수와 같아지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식 세우는 거야. 괜찮겠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그랬으니까 바꾼 수에 18을 더해주면 처음 수와 같아져요. 오케이. 자, 그럼 10x가 넘어오면, 아니 x가 넘어가면 9x. 그 다음에 50은 그대로 있고 여기는 23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3이 되면서 이게 이제 27이 되죠. 그럼 x는 3이네요. 그럼 처음 숫자는 53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예제 보자.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준대. 착한 친구구만. 자, 친구의 수를 x라 할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친절해요. 예제라서 x를 잡아줬어. 실제로 사람 숫자를 물어보기도 했고요. 자, 그럼 친구가 x명이 있다? 첫 번째 상황을 읽어보면 9개씩 나눠주면 사탕이 하나 남는다 그랬지. 그럼 이런 얘기네. 9개씩 나눠주면 사탕이 하나가 남는다. 맞죠? 그럼 사탕의 총 개수를 9x 플러스 1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x에다가 하나 더한 거. 그 다음에 11개씩 주면 15개가 모자른데.
딱 11x만큼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몇 개가 모자른다고요? 15개가 모자르다고. 그럼 뭐 얘는 못 받고 그다음 마지막 사람이 뭐 한 4개 정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15 빼. 이게 사탕개수야. 그럼 저 괄호 1번 답은 얘가 되겠죠. 식 세우라 그랬으니까. 자, 이제 친구의 수 한번 구해볼게요. 9x 넘기면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5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1 플러스 15가 되면서 16이 될 거야.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8. 그리고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얘들아, 이 8은 뭐야? 처음에 뭘로 잡고 했어? 사람수. 이게 8이잖아. 맞지? 초콜릿은 여기다 8을 넣어야 돼. 73개. 그리고 여기다가 8을 넣어도 73개가 되는지 한번 볼까? 8 넣어볼게. 88-15네. 73개 되죠. 맞지? 실제로 근데 내가 구한 x를 저기다가 넣는데 만족이 안 된다면 잘못 푼 거예요. 나왔어요. 예제 4번.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A1을 x% 인상시키거나 인하시키는 식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퍼센트에 문자가 붙어 있으면 이제 헷갈려서 그래. 석수야 몇이야? 퍼센트가 문자로 나오면 너희들이 식을 못 세워서 그래. 오케이? 근데 지금 퍼센트 문자야? 아니야? 그냥 10%로 나왔지. 이때 훨씬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상품을 원가에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러면 1,000원짜리는 1,100원이 되는 거야. 2,000원짜리는 2,200원이 되는 거예요. 3,000원짜리는 3,300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원래 가격의 110%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1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계산은 이거지. 1 플러스 100분의 10. 물론 이게 편하면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석춘아 어떤 원가 A1인 물건이 있는데 내가 이걸 20% 할인해서 팔 거야. 오케이? 그럼 원래 가격의 80%가 되는 거야. 0.82. 아이고. 근데 내가 알려준 식은 이거지. 뭐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퍼센트가 숫자로 돼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했는데 이 정가에서 500원을 또 할인해서 판 거야. 왜냐면은 10% 이익을 붙여봤더니 비싸서 애들이 안 팔렸나 봐. 그럼 이게 판매가예요. 원가, 정가, 판매가 헷갈리시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원가를 안 주니까 A로 잡아야 되고요. 또는 X로 잡아야 되고요. 정가는 여기서 이제 뭐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였다 또는 몇백 원의 이익을 붙였다 했을 때 첫 번째 변한 가격이 정가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판매가는 여기서 또 얘네들이 뭐 500원 할인하거나 400원 할인했을 때 이렇게 변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50원의 이익이 생겼대. 맞죠? 자, 그래서 정가 써볼게요. 정가. 자, 상품의 원가를 X라고 한다고 했구나. 그럼 여기를 X로 바꿔야겠네. 여기를 X로 바꿔야겠네. 여기를 X로 바꿔야겠네. 자, 그래서 1번 답. 조건에 맞는 방정식은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얘들아, 이익이라는 건 내가 너한테 이거 필통을 1,500원에 팔았어. 1,500원이야. 그럼 나 1,500원 이익이야? 아니야. 내가 이거 사온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쓰세요.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 내가 왜 자꾸 너희들한테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면서 설명하냐면 너희들도 어쨌든 익숙해져야 돼. 원가, 정가, 판매가 이런 정도는요. 자, 식 세워볼게. 내가 1.1A-500원에 X로 써야겠지? 판매가를 결정을 했는데 원래 가격이 X1이었어. 자, 이게 이익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이 상품의 원가와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풀어볼게요. 자, 1.1x-500 X는 750.
그럼 1.1x와 1x가 계산이 되면서 0.1x가 되고요. 뭐 10배를 바로 하셔서 풀어도 돼요. 자, 0.1x는 500이 넘어가면서 1250이 될 겁니다. 그럼 양변을 10배 해주면 x는 12500이 되죠. 원가 12500원. x를 원가로 잡고 했으니까 자, 이제 판매가 계산해 볼게. 판매가 계산해 볼게. 1.1 곱해가지고 500 빼면 돼. 자, 여기다가 1.1 곱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10%의 이익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1250원을 더해도 되거든요. 13750. 근데 실제로는 500원 뺀다 그랬지? 그래서 13250. 얘가 판매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애들도 있어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이 750원 벌었다며. 그럼 여기다가 750원 더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제 5번 별표 치세요. 나왔다. 일에 대한 문제. 얘들아, 활용은 너무 중요해. 이 활용은 여러분들이 식 세우는 능력을 1학년 때 갖춰 놓으시면요 3년 동안 공짜예요. 중2, 중3 때 애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여기거든. 자, 예제 5번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 치시고 그 다음에 필기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자, 타이틀 일에 대한 문제예요. 중1 때랑 중2 때랑 조금 달라. 그래서 중1용으로 써드릴게요. 자, 말은 조금 어려워요. 첫 번째,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얘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을 찾는다. 만약에 찾을 수 없으면요, 미지수로 잡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얘들아, 미안해. 야, 얘들아, 잠깐만, 이거 2번이야, 2번. 이 사이에다가 이거 쓰세요, 1번. 1번 여기다 써줄게. 어, 1번은 요겁니다. 자, 전체 일의 양을 일로 놓는다, 이렇게 쓰세요. 물론 1로 놔도 되고 A로 놔도 되고 B로 놔도 되고 별이라고 놔도 되고 하트라고 놔도 되고 3이라고 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제 5번 보면 실제로 전체 일의 양을 1이라 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죠? 오케이. 자, 쓰셨으면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와요. 자,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말이 어렵죠? 설명해 볼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간에 대한 단위가 6일, 12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게 바로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만약 이 문제가 6시간, 12시간 이렇게 나왔으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는 거야. 만약 이 문제가 6분, 12분 이렇게 나왔으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로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는 거야. 단위 시간이라는 말 이해되니? 만약에 문제가 6, 1, 12일로 나오면 1일이 단위 시간이 되는 거고요. 6분, 12분으로 나오면 1분이 단위 시간이 되는 거고 6초, 12초 이렇게 나왔으면 1초가 단위 시간이 되는 거야. 가리?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전체 일량을 1일 할 때 다래와 승민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량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자, 다래는 혼자 하면 6일 걸린다 그랬으니까 전체 일량을 1로 잡으면 하루에 6분의 1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민이는 12일 걸린다 그랬으니까 12분의 1밖에 못 하는 거예요. 다래가 훨씬 일을 잘하는군요. 오케이. 이제 식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내야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따로 유형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둘이 함께 일을 하여 완성했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둘이 함께 일한 기간을 X일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다래랑 승민이가 하루에 이만큼씩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래는 6분의 1 할 수 있고 승민이는 12분의 1 할 수 있으니까. 맞죠? 이걸 X일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일의 양 1과 같아져야 돼요.
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이 몇 번 반복이 돼야 1이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풀어볼게. 자, 계산해주면 얘가 12분의 2니까요. 12분의 3x가 되겠지. 약분하면 4분의 1x가 되고요. 양변에 4를 곱해주시면 x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답 4, 1.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기 개념 43번 보시면은 거속시 있죠? 우리 저번에 배운 거지만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고요. 개념 44번으로 오셔가지고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식이 있어요. 개념 44번 보시면. 그래서 그 소금물 농도식에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칠게요, 여러분. 농도식보다 소금 양식이 더 중요하다 그랬지? 그리고 우리 잠깐만 떠올려 볼게. 15%짜리 소금물 200g이 있으면 소금량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저렇게 구하는 거야? 외우지 마. 저걸 외우지 말라고. 그냥 둘이 곱하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냥 둘이 곱하는 거야? 이렇게. 예제 2번. 예제 2번 풀고 갈게요. 자, 은준의 집과 유진이네 집 사이의 거리는 900m이다. 쓰세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은주, 유진, 900m. 자, 그 다음에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상대의 집을 향하여 은주는 분속 55m로 유진이는 분속 45m로 걷는데, 그러면은 은주가 빠르군요. 그럼 얘네들은 중간에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느냐. 그래서 x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리로 식을 세울지 속력으로 식을 세울지 시간으로 식을 세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식 세우면 어때요? 은주의 이동거리와 유진이의 이동거리를 더하면 900이 된다. 괜찮니?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지? 이렇게 마주보고 출발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돼. 그럼 여기에 와야 되는 게 은주의 이동거리. 근데 여러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55와 x를 곱해주면 은주의 이동거리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연습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유진이의 속도에다가 우리가 이동한 시간을 곱해주면 유진이의 이동거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더해주면 100x니까 x는 9가 되고요. 9분 뒤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죠. 9분 후라고 쓸까? 문제에서 써놨으니까. 자, 처음 하는 1차 방정식 활용이었지만 여러분들 꽤 자세히 수업했어요. 이거 말고는 뭐 터널 통과하고 뭐 다리 통과하는 거속식 문제, 그 다음 뭐 트랙 도는 호숫가의 둘레를 도는 뭐 거속식 문제, 그 다음에 뭐 등산하는 거속식 문제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저랑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마지막 단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업 2번만 하면 책 끝나요. 수고했습니다. 숙제 받고 집에 갈게요.